자, 수능 이제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출제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고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열의 극한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투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제 함수가 수열로 이제 바뀐 것 뿐인데, 함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연속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열은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적인 개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산적인 개념에서 한번 이제 이 극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라. 이게 이 부분에 이제 주된 이야기가 이제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서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첫 번째는 극한값 계산 부분인데, 자, 얘는 이제 좀 크게 나누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제 이런 애들과,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런 아이, 마지막으로 뭐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렇게 총 세 가지 형태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제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냐면 다항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항식에서 이제 분자 분모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게 차수가 크냐, 차수가 같으면 그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만큼 이제 그 값이 나오게 되고, 차수가 다르다고 하면 이제 어떤 경우는 0이고 어떤 경우는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차수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차수가 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따로 정리는 안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무리식이 들어있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0 곱하기 무한대꼴도 이제 마찬가지로 2번과 똑같이 이렇게 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즉 바로 답을 낼 수는 없고 무조건 이제 모두 변형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아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정리를 해보면 2번과 3번의 형태는 이제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스킬들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일명 뭐 퀴즈 정리라고도 하고 조임 정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또 이제 기출 문제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출제되었는데요. 수능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눈치채기가 되게 쉬운데, 이제 AN과 BN 사이에 이제 CN이 항상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에 각각 이제 리미트 값, AN의 리미트 값이랑 BN의 리미트 값이 이제 알파로 서로 같은 대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면, 이럴 때 결론은 요 가운데 껴있는 요 값도 알파로 수렴을 하게 된다. 요게 이제 스퀴즈 정리가 됩니다. 자, 즉, 요 의미를 이제 다시 좀 한번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자, 밑에서 좀 정리를 더 해볼게요. 자, 요 식에 각각 리미트 무한대 요거를 이제 취하면 기본적으로 등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각각 리미트를 이제 취하게 되면, 무한대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등호가 생기기 때문에 얘도 요 값도 알파고 요 값도 이제 알파가 되면
CN의 극한값이 이제 알파랑 알파 사이에 끼기 때문에 이제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 바로 스퀴즈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밋을 취하면 이렇게 등호가 생긴다는 이 개념,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극한값 계산 내용을 정리를 한 상태에서 또 바로 이제 기출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 번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되게 되는데 이제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있을 때 이 수열 자체가 수렴을 하게 된다. 요 얘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부분을 이제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랑 이제 동시에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이 등비 수열의 이제 무한합, 그러니까 등비 급수입니다. 등비 급수의 이제 수렴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형 문제로 굉장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게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등비 급수는 이제 어떨 때 수렴을 하냐? 조건은 이제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제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 수렴값 있죠. 이제 수렴값이 1-R분의 초항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요거를 이제 필수적으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비수열의 극한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면 1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기억을 해줘야 문제 상황에서 헷갈리는 일 없이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급수와 일반항의 관계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집중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왜 그러냐면 수투는 이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급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에서만 이 부분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1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AN이라는 이제 이 급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결과를 무조건 써놓고 시작해야 되냐?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이거를 꼭 적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하나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SN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첫 번째 항서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이제 SN이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실제적인 의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시그마 는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요거랑 이제 같다는 부분, 요건 이제 아마 모두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거는 수 2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를 사용을 할 것이냐, 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SN의 형태로 만약에 주어진 거예요, 힌트로. 근데 나는 AN을 알고 싶어요. 지금 뭐냐, 합으로 일반항을 찾는 방법을 항상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자, 다 아시겠지만 n번까지 합해서 n-1번까지 합을 빼게 되면 요 an만 남게 되죠.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 이제 이거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총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하고 합으로 일반항을 찾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과연 이제 어떻게 문제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21년 이제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거 이제 보시면 딱 이제 눈에 보이죠. 다항식분의 다항식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왕이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그냥 차수만 확인하면 됩니다. 2의 n 세제곱, 10의 n 세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5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빠르게 이제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6월 23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형태죠. 그리고 또 무리식이 들어가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변형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변형 어떻게 하냐? 다 똑같습니다. 변형하는 방법은 무조건 켤레 복수수, 뭐 켤레 무리수 이런 개념으로 똑같은 형태를 부호만 다르게 해서 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세팅에서 위아래 똑같은 거를 곱해 줍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만 다른 아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 더하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빼기 형태가. 그러면 밑에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고 빼기 n제곱이 되고 분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더하기 n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제곱이 없어지고 이제 남는 걸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플러스 n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수가 왕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얘네들 1차항만 최고로 큰 차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n분의 n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3월 26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요거를 만족시킨다. 좌우로 둘러싸여져 있죠. 뭐예요? 그쵸? 스퀴즈 정리를 이제 예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쭉 보면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이 sn에 대해서 요거의 극한값을 이제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어진 걸 한번 쭉 다시 써볼게요. 자, 요 식인데 우리는 an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sn의 극한값을 구하니까 이 세 가지에다가 다 뭐로 해주면 될까요? 그쵸? 시그마를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뭐 k가 1서부터 n까지. 자, k로 바꿨으니까 식도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얘는 sn이 되고 얘는 k가 1서부터 n까지 2k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그 시그마
공식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2가 앞으로 나오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고, 자, 마이너스 3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3n으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sn 2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4n으로 이제 나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식은 최고차항만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극한값을 구할 거니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의 최고차항이랑 이 뒤에 있는 거의 최고차항 보면 다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세제곱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세제곱, 그쵸? 3의 n 세제곱. 죄송합니다. 계산을 지금 잘못했죠. 자, 앞에 있는 걸 보면은 3분의 2의 n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똑같이 뒤에 있는 것도 3분의 2의 n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거는 얘네를 n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3분의 2의 n 세제곱의 sn 3분의 2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리밋을 취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등호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밋을 취하게 되면, 다 리밋을 취하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쵸? 3분의 2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3분의 2가 된다. 21년 3월 미적 27번 문제를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1 팩토리얼분의 ak는 n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3을 만족시킨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플러스 n제곱 an의 값은, 자, 이렇게 이제 문제 나왔죠. 자, 요런 문제를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일단 a1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를 얻어서 n제곱이랑 곱해서 이제 리미트 값을 구하여라, 이런 이제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출제자의 의도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합의 형태로 나온 요 식에서 요 안에 있는 요 AK가 우리가 지금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요 식을 SN이라고 이제 더 놓고 한번 요 안에 있는 요 식에 대한 정보를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A1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얻을게요. 그러면 A1은 여기 있는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여러분. 요 식을 n에다가 2를 그냥 대입을 하면 되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1까지 k-1 팩토리얼분의 ak는, 자, n에다 2를 넣었으니까 3 팩토리얼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를 우리가 써보면 0 팩토리얼분의 a1이 되죠. 그게 실제 0 팩토리얼은 1이기 때문에 a1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 2분의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되겠죠. 자, SN을 이용해서 이제 안에 있는 저 일반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설명했듯이 SN 빼기 SN-2를 해주면 저 안에 있는 일반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요 식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면 n을 넣었을 때 일반항만 남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옆에 보면 식이, 요 식을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한번 요 식을 써보면 n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3 빼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3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를 해서 둘이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식과 요 식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서로 같으니까 이제 AN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옆에다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1 팩토리얼 분의 AN은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3 빼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n-1 팩토리얼 다 곱해주세요. AN은 자, 여기 이제 분모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까지 남게 되고요. 자, 옆에는 n 플러스 1 n까지만 남게 되겠죠. 얘네를 통분을 시켜주게 되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고, 뒤에 있는 식에만 n 플러스 2를 위아래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2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게 되면 n 플러스 1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밑으로 잠깐 내리겠습니다. 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걸 다 구했기 때문에 극한값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자, 극한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 이 부분을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1은 아까 2분의 1로 구해놨고, 요 극한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요 극한값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제곱 an. 자, 그러면 an을 이제 구해놨으니까 옆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n제곱이 되고, 자, 차수만 따지면 되겠죠. 밑에도 n제곱 위에도 n제곱이니까 그 비율대로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할 값은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